자, 이번 시간에 20-2 시간에는 앞서서 우리가 샤프닝과 노이즈에 대한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역시 이 20-2에서도 렌즈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카메라의 렌즈적 문제, 그리고 뭐 카메라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뭐 어떻게 보면 그 문제들이 갖는 렌즈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겠죠. 대표적인 렌즈의 문제들 중에 하나는 광각 렌즈죠. 광각 렌즈는 촬영하게 되면 이미지의 변형이 일어나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다뤄볼 것은 이제 색수차 제거라는 부분인데요. 색수차라는 것은 이렇게 과도한 밝기, 강한 빛이 내리쬐는 여름날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직사광선이 비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경계죠. 이미지의 윤곽의 이 경계 부분에 발생하는 이 녹적의 어떤 색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렌즈가 갖고 있는 저가 렌즈의 경우에 이제 고가 렌즈들은 이런 이제 색수차를 억제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가 렌즈에 있어서는 그 빛이 들어오면서 산란 작용으로 인해서 이러한 경계에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적색의 이 보라색과 녹색의 기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시켜주는 일종의 아주 간단한 마술 같은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뭐 이 부분 아주 먼저 간단하게 해보죠.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트룸에서 다음과 같이 사진을 열고 이 사진에 대해서 제가 일단 3:1로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런 사진이 되겠죠. 네, 이런 사진을 이제 확대를 조금 더 크게 할까요? 4:1까지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 경계 부분에, 이 경계 라인 부분에 뭔가 이렇게 녹적색의 이렇게 보라색 기미가 이렇게 녹색, 전체적으로 지금 녹색이다 보니까 지금 보라색 기미가 더 강하게 보이는데 이런 보라색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D키를 눌러서 이제 현상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 현상에 보면은 렌즈 교정 항목에 색수차 제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이 옵션을 체크만 해주시면 자, 감쪽같이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8:1로 봤습니다. 자, 눈에 너무 잘 띄죠? 8:1로 보니까 이쪽 편에는 녹색, 이쪽 편에는 보라색 기운이 딱 보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색수차 제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 순식간에 이 현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색수차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수동 부분이 프로필 항목까지 수동 부분이 있는데, 수동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은 요 아래쪽에 이렇게 가보면 언저리 제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색수차입니다. 그래서 이 색수차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걸로 이제 이 언저리 가상자리죠. 가상자리에 있는 그 부분을 제거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샘플링 하는 항목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초록과 자주 색깔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 프로필에서 했을 때 자동적으로 제거되지만 그래도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수동에 가가지고 폭을 넓혀주는 겁니다. 이것을. 예. 그러니까 즉 초록색은 여기서부터 이 정도에 해당하는 영역을 다 제거해라. 이 정도에 해당하는 영역이 발견되면 다 제거해라.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위치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드래그해서 위치 조정을 해가지고 자주색은 이 정도 영역에 있는 색깔들을 다 제거시켜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이런 부분들 한번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굉장히 제일 간단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색수차 제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 교정 사용이라는 항목이 있죠. 자, 요 항목으로 한번 가보죠. 프로필 교정 사용 항목으로 한번 가보면, 자, 요런 이제 사진 촬영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뭐, 물론, 아니면 이제 이런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미지든지 다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하지만, 표준 렌즈로 촬영한 이미지보다는 광각에 의한 그런 이미지가 좀 더 많이 변형이 됐겠죠. 이런 사진도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프로필 교정 사용이라고 있는데 이걸 체크를 하시고 이 촬영한 그 카메라 회사를 선택합니다. 먼저.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니콘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어떤 렌즈로 썼냐 이거겠죠. 그래서 18에 200 렌즈로 썼다 하는 순간 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이시죠? 자, 그죠? 네. 아니면 나는 2470에 2470의 렌즈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하면 자
보시면은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광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좀 더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왜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왜곡의 항목이 있어서 현재 이 적용한 값을 그대로 쓸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0점으로 가져가면 원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처음에 하지 않은 값을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 이 100보다 현재 100보다 넘어가게 되면 좀 더 많은 왜곡의 값을 더 이렇게 보시면은 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 느낌이 보이죠? 그래서 현재는 보통 일반적으로 100이 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수치를 적용을 해서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커스텀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때 이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네팅은 바깥쪽 외부에 발생되어지는 이게 빛의 모자람이라고 볼 수 있죠. 망원 렌즈에 주로 많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이 역시 비네팅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역시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사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자면, 자, 프로필 교정, 자, 체크를 하죠. 자, 하자마자 어디가 변경이 되죠? 네, 이것은 역시 비네팅이 많은 사진이었죠. 그래서 역시 비네팅의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비네팅을 플러스 쪽으로 가져가니까 좀 더 바깥쪽 윤곽이 밝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너무 자연스럽지 않죠? 네. 그래서 약간만 변경하는 걸로 하고, 모델은 여기서는 지금 50mm f1.8D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표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죠? 네. 다른 렌즈로 할 때는 이렇게 오목하거나, 그 다음에 볼록하거나, 변화의 폭들이 좀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원래 50mm로 촬영한 사진이다 했을 때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네팅. 이렇게 비네팅 값을 역시 조정할 수 있다. 수동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수동으로 가보면, 이제 비네팅이 여기 있는데, 비네팅의 양을 좀 더, 나는 오히려 없애는 게 아니라, 더 주겠다. 더 강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오히려 의도적인 표현의 요소로서 비네팅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네팅 값을 의도적으로 더 강하게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 그죠? 그리고 중간점을 이렇게 조정하시면 중간점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좀 강한 개념이 될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고 비네팅 값이 커지면 이 경계입니다. 비네팅이 적용되는 경계가 자, 안쪽으로 보이는 것과 자, 이쪽으로 하면 좀 더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간 정도에서 살짝 이쪽으로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네팅을 내가 쓰겠다 한다면 이 값을 적당하게 사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죠? 또 한 가지 왜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의 경우에도 자, 어때요? 바로 잡은 것을 내가 더 강하게 조정할 것인가?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양을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프로필에 와서 다시 원래 촬영했던 렌즈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동에는 원래는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무것도 건드려지지 않았고, 자, 이 상태. 하지만 나는 좀 더 이렇게 볼록하게 쓰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자르기 제한 있죠? 옵션을 체크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 부분이 이 상태 내에서도 이렇게 되면서도 딱 잘라서 적용돼서 우리한테 보여질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볼록한 렌즈처럼 변형이 되어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자르기 제한은 어떤 옵션인가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쓰는 렌즈에 따라서 얘가 거의 뭐 자동적으로 해주긴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마음에 들 수만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수동에 가서 왜곡이라든가 비네팅 값을 수동적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색수차 제거 값들도 조정을 해주는 색수차 제거 값은 사실 크게 많이 건들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렌즈 교정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요. 마지막에 이 변환이 있습니다. 변환. 자, 이 변환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자, 변환은 이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혹은 또 이렇게 매우 왜곡된 사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프로필 교정을 체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네, 탁 바로 펴집니다. 자, 그죠? 아주 반듯하게 많이 펴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펴졌는데도 만족스럽지 않다 나는 그런 경우에 이 변환을 2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업라이트 항목에 여기 보면은 체크하게끔 되는 이 부분이 표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그죠? 이때도 자르기 제한을 먼저 체크를 해 놓으시고 자, 내가 얘를 약간 수직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때 이제 그리드 라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직접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평은 이쪽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더 이쪽으로 삐뚤어진 걸 이쪽으로 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좀 더 눈으로 보아가면서 시각적으로 작업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업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목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평을 하나 그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래 또 수평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을 만들어야 될 선을 이렇게 수평선을 그을 수 있고요. 수직은 위에서 내려오겠죠. 수직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아주 반듯하게 강제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요거를 뭐 내가 하나 정도 가운데 또 두겠다. 이렇게 하면 이 두 개의 수평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4개이기 때문에 최종 4개이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경우에는 이 정도를 하나를 하시고, 그죠? 이걸 옮길까요? 네,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나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옮겨줘서 이쪽을 피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각도를 조정해서 수평이 딱 맞도록 드래그 한 다음에 이 선을 이렇게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 기둥과 이 기둥, 이 라인 사이에서 맞춰주는 것. 이렇게 시각적으로 강제적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즉, 이 예제를 다시 한번 하게 된다면 업라이트의 라인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수평, 여기 수평, 정확한 수평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직,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그냥. 그 다음에 다시 클릭 드래그. 네, 그러면은 요 두 개, 요 네 개의 칸은 어때요? 정확한 사각형 형태로 나눠지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작업을 하게 되겠죠. 회전을 이렇게 해서 회전 값을 좀 조정한다든가, 그죠? 자르기 제한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자, 회전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다. 비율을 좀 더 당긴다든가, 아니면 회전 수평과 수직을 조정을 해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조정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눈에 가장 좋은 어떤 비례의 부분들을 변환해서 그 변형된 굴곡을 바로 잡아준다. 표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게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요구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변환,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프로필 요 값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제가 프로필 교정 사용을 이렇게 다시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큰 사실은 변화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이미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초기화를 하신 다음에 다시 작업을 진행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Y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 이전과 이후의 고정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렌즈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촬영에 의한 결과적, 촬영자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렌즈의 한계성이겠죠. 또 물론 광학 렌즈가 갖고 있는 특성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정 부분들을 다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